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요즘에 많은 업무, 바쁜 업무를 다 이렇게 이제 접어놓고 여기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왕에 이제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여기 참여를 하셨으니까 우리 기왕에 여기 참여하신 거 1시간 아깝지 않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고 적극 호응해 주세요. 그래서 유익한 시간, 알차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KDFS는 전 사원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같은 이 교육을 꾸준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주제를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로센터 가족 지금 이제 전부 들어오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 한 48명이 오늘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전원 참여한 걸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고객 서비스 향상, 그리고요 중대재해 발생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인데요. 이 전도재해가 뭔가 하면은 넘어져서 다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 이걸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작업장의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하는 이 주제로 오늘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자, 고객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밝은 얼굴이 아주 생명이에요. 그래서 밝은 얼굴과 지혜로운 건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현은 명랑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게 몽테뉴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따뜻하고 밝은 얼굴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져요. 그런데 처음 만나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심각하게 노려보고 막 이러면은 상대방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밝은 얼굴을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구로센터 가족들은 전부 지혜로운 분들이세요. 맞습니까?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지혜로운 것은 물론이고요.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어린아이가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이제 쳐다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져요. 그래서 참 인상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반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울고 떼쓰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상대방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면은 진상 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른도 그렇습니다. 어른도 찡그리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은 옆에 사람이 가고 싶어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도 이런 인상이면 이제 진상이라고 그러는데 참 다행히 우리 구로센터 가족들은 전부 인상이 좋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상 좋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떠받들어야 될 서비스를 잘 해야 될 고객이 누구일까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명심보감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출문 여견 대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편안하고 따뜻하고 밝은 얼굴로 맞이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해야지. 딱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을 마주쳤는데 이 사람이 내 고객인가 아닌가 판단해보고 표정을 바꾸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고 밝은 얼굴로 맞이하고 인사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고객의 범주에 우리가 꼭 포함해서 생각해야 될 거는 가족도 고객이고 내 동료도 고객이에요. 왜 가족이 고객일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아니 다녀오세요. 오늘 좋은 날 되세요. 서로 이렇게 반갑게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누고 나면은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뭔가 틀어진 일이 있어가지고 기분 나빠서 그냥 한바탕 해붙이고 때려 부시고 그냥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나서 출근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고객 서비스 밝은 얼굴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과 아침에 출발하면서부터 고객을 잘 이렇게 서로 모시고 사무실에 출근한 다음에는요. 동료도 내 고객이려니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주 힘차게 화이팅! 같이 협조해서 잘해봅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출근해가지고 저 옆에 있는 저 진사 오늘 또 만났네 이거. 아이고 내 해필면 내 옆에 저런 인간이 왔나 몰라. 아이고 나 몰라.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 이런 정도면은 이건 완전히 하루 종일 좋은 고객 서비스가 될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쁘면 또 일도 안 되고요. 또 그러면서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료를 고객으로 잘 대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동료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옆에 계신 분한테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도 고객입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이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여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요. 아울러 신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고객 만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문제 전문가인 이제 굿맨 박사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고객 만족은 최대한 서비스를 잘해서 단골이 되고 또 신뢰가 이어지는 그런 상태로 가자는 게 고객 만족을 가르쳐주는 기본 원리예요. 자, 이제 고객 만족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요즘에 고객 서비스 현장에서는요, 이 말이 엄청 서비스가 좋아졌어요. 말만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말로만 서비스를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마음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를 가르쳐주는 재미있는 동영상을 한 편 준비했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렇게 고객 서비스는 말만 화려하게 해서 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담겨가지고요.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뭘 원하는지 그게 존중하고 배려해서 상대방에 도움이 되도록 마음을 기울이는 게 고객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화려하게 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거를 여기서 풍자를 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고객 서비스가 고객의 실질적인 배려가 되고 도움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인사예절이 중요해요. 이 인사예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인사예절이 서비스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되고요. 고객 맞이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예절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인간관계 시작 신호가 되고요. 인간관계 윤활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의 표현이면서 탄탄한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친절한 인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딱 친절한 인사는 서로 마주치는 순간에 눈을 마주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눈을 맞춰야지 눈을 안 맞춘 인사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 돼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너무 그냥 이렇게 막 심각하게 화가 난 것처럼 진지하게 너무 심각하면은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천천히 인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사를 한 다음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묶어서 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중대재해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하겠습니다. 예. 우리 저기 광명의 양선호 교사님 스마트폰을 그렇게 가로해가지고 고정을 해놔 주시고
이렇게 얼굴이 잘 보이게 해주세요. 이게 묘하게 또 저기 제일 앞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래서 잘 자리를 반듯하게 지켜주시는 걸 당부드릴게요. 네, 오늘 저 대표 학생이에요. 네, 잘 부탁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요, 그동안 이제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중대재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딱 떠오르는 거 대표적인 거 생각을 해보니까 삼풍백화점 붕괴됐던 게 이제 기억이 나요. 멀쩡하게 쇼핑하던 백화점이 그냥 통째로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거기 쇼핑객들이 그냥 그 속에 매몰돼 가지고 많이 죽고 많이 다치고 매몰돼서 여러 날 고생하고 이렇게 했던 그 사고가,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멀쩡하게 건너다니는 한강다리 성수대교가 갑자기 뚝 끊어져 내려앉으면서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많이 죽고 이런 사고가 났었죠. 그리고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또 이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이 이 살균제 때문에 이 가습기를 사용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폐가 망가져 가지고 인공호흡기 되고 죽을 날 기다리는 그런 중환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중대재해가 또 있었고요. 또 이제 최근에 가깝게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바다에서 매몰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지 못한 이런 참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대형 사고들을 돌이켜 보니까 그 안전 수칙을 안 지키고 꼭 돈을 아끼느라고 이렇게 할 거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안 하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대형 사고들을 돌이켜 보면서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제일 먼저 이 돈을 잃으면 아주 조금 잃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어떤 무리한 거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명예를 잃으면 조금 더 많이 잃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건강, 안전, 생명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를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거를 기억하자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년 1월 27일 날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하게 됐어요. 이 중대재해라는 거는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을 하거나 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하는 이런 재해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라고 해요. 근데 이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거는 이제 그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이렇게 법이 강화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치거나 죽고 난 이 다음에 책임지는 거, 누가 책임지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다치서는 안 되겠고 내가 생명이 위태로워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다치는 일, 위험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미리 조심하고 안전을 챙겨야 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최근에 3년 이내에 사망사고 발생 유형별로 분석을 했어요. 이 기타 업종은 우리 건물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기타 업종이에요. 여기서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높은 데서 떨어져 준 게 157명이고요. 끼어서 63명, 부딪혀서 85명, 깔려서 52명이고요. 물체에 맞아가지고 29명이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 들어서 이제 제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이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냥 막 이런 사고 나가지고 다치거나 죽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고들 딱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물리적 요소에서 죽은 사람이 10%고요. 환경적 요소에서 죽은 사람이 2%, 12%가 이렇게 이제 이런 사고로 있어 죽었는데, 여기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부분, 이 사람들은요, 인적 요소에 의해서,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저 김병기님이 저기 이거 조작을 좀 하시네요. 김병기님이 어디 계시나요? 네, 그 여기 손 안 대셔도 됩니다. 네, 인적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 88% 대부분이 사람이 조심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지급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너무 무리한 무리수를 두다가 이런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제일 큰 비중이고 이게 비중이 높은 거구나 이거를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을 안전교육을 이렇게 이제 실천을 하게 됐고요. 안전교육을 통해서 배운 모든 거를 이렇게 잘 실천해 나가는 게 그만큼 필요해서 이렇게 이제 안전교육의 실천의 필요성을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요. 또 공부해서 배운 안전수칙을 잘 지키셔야 안 다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공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도재해 및 진단 및 예방인데요. 전도재해가 뭔가 하면은 이건 그 안전보건법에 나오는 용어예요. 근데 전도재해는 넘어져서 다치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근무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합니다. 자, 전도재해 이제 대표적인 유형을 찾아보면은요. 작업장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게 있어서 걸려 넘어지거나 해서 다치는 경우를 이게 이제 작업장 바닥에서 일어나는 전도재해가 제일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이나 이런 경사면에서 이렇게 굴러 넘어지는, 굴러 떨어지는 이런 사고가 또 많이 일어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다리에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전도재해의 대표적인 유형이 됩니다. 그리고 바닥 관련 재해 사례 중에는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제를 풀어놓고 막 열심히 대청소를 이렇게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이렇게 그냥 머리가 뒤통수가 그냥 벽에가 부딪히면서 내진탕 일어나 가지고 미끄러져 사망하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우리 KDFS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제 다른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리 알고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여사님들 꼭 기억을 해주실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화공약품을 써서 정말 찌든 때 뭐 냄새 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소독을 겸해서 막 이렇게 추진하려면은 락스 같은 걸 쓰잖아요.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써서 청소를 하다가 이 락스 탄 물이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서 눈을 다쳐가지고 눈을 실명을 해가지고 평생 앞을 못 보게 되는 이런 대형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사용해서 뭐 작업을 할 때는요. 절대 이렇게 보안경을 써가지고 이 보안경을 써서 절대 이제 이렇게 눈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뭐 어떤 분들은 아유 갑갑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써 그러는데 갑갑해도 써야 되고요. 작업이 불편해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눈을 다치면은 평생 고생할 텐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화공약품, 락스 같은 거 사용할 때는 필히 보안경을 꼭 써야 되는 거 기억을 좀 꼭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 바닥에 이 각재가 늘어져 있어가지고 각재를 밟고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머리가 뒤통수가 요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뇌진탕으로 사망한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늘어져 있는 거 눈에 띄면 빨리 치우는 게 이제 최선이겠죠. 그래서 바닥 관련 재해 발생 원인을 이제 찾아보면은요. 이 바닥에는 절대로 물기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정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 윤활유나 기름기 같은 게 남아 있으면은요. 이게 이제 그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름기, 윤활유 남아 있는 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통로에 이런 이제 그 뭔가 이제 뭐 전선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제 부품 같은 게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내려져 있으면은 그 걸려 넘어지고 미끄러져 넘어지고 해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띄는 대로 바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 정도를 아주 빨리 신속하게 눈에 띄는 대로 이렇게 해서 안전한 통로를 확보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 통로가 아닌 곳으로 통행할 때 위험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딱 통행 금지를 시켜놓고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해놓고 그 위험한 요인을 완전히 정리를 한 다음에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필히 신어야 돼요. 이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신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뭐 내가 오래 신었다고 한 10년 신었다고 막 반들반들 다른 거 이렇게 자랑할 일이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반들반들 다른 거는 또 위험하니까 교체를 해야 돼요. 새 걸로. 그래서 안전화를 필히 신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 바닥에 청소할 때 세제를 사용했으면 이 세제는 아주 깨끗한 물로 완벽하게 씻어낸 다음에 바닥을 건조시키고 완전히 회복이 된 다음에 사람이 통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용한 패드와 솔은 청소 종료와 함께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청소를 완전히 이걸 치워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사용한 패드와 솔을 여기 이제 바닥에 늘어놓은 게 있으면요, 그걸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거 걸려 넘어지기도 해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할 때 사용했던 패드와 솔은 청소 종료와 함께 완전히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광택제를 이렇게 이제 청소할 표면에 적합한 종류를 적합한 양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저기 저 막 어떤 경우 아주 평가를 앞두고 그냥 대청소를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게 벌려서 할 때 보니까 광택제를 미장 타일 위에다가 그냥 얼마나 많이 올리고 얼마나 열심히 닦았는지 그때는 그냥 완전히 스케이트장이 되더라고요. 막 미끄러져 가지고 막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뒤통수 깨지기 쉽게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적당한 양을 적절한 그 종류를 광택제를 선택을 해가지고 알맞게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아무리 정말 청소 최고로 잘했다고 해도 거의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람, 머리 다치는 사람 나오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요 적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청소를 잘 해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사람의 이동 시간이 가장 적은 시간에 이제 바닥을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동하는 사람이 적을 시간, 없는 시간, 이때 이제 대청소하도 그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문제 있다, 위험하다, 이때는 이제 그 통행금지 경고판을 이제 설치를 했다면은 이 원인이 완전히 제거된 다음에 그때까지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계단으로 이동을 하다가 이 계단에서 이렇게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면서 이 머리 뒤통수가 모서리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단에서 이렇게 사망하는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가지고 바닥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이제 크게 다친 이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계단에서는요, 계단에 물기나 기름기가 있으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 완전히 발견하는 대로 청결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합쳐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빗자루 걸레를 이용해 가지고 청소 작업을 할 때 절대 위에서 내려오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가면서 해야 안전해요. 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해야 되나 하면은요, 위에서 해서 내려오면 이렇게 뒤통수에 눈이 없으니까 뒷걸음질로 내려서다가 헛디뎌 가지고 굴러 떨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가끔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빗자루 걸레 작업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 청소 같은 거 할 때는 또 이제 위에서부터 해야 되는 그런 필요는 아주 이제 어쩔 수 없는 또 사정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뒷걸음질로 내려가지 마시고 계단을 내렸을 때는 휙 돌아서서 확실하게 보고 내려 디디고 이렇게 해야 안전하게 이동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는 계단이 캄캄하다면 이거 엄청 위험한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계단에 이렇게 있는 여기에 만약에 이제 이 형광등에 이제 전등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여기 계단 통행 금지 해놓고 여기 이제 형광등 완전히 고친 다음에 여기 사람을 통행을 시켜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계단 끝단부에는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필히 부착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여기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양손에 들고 평지 가듯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하면 절대 안 되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이동할 때는 한 손에만 물건을 들고 한 손은 계단 난간을 잡고 이동을 하셔야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요 다음에는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관리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사다리로 인한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청소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그냥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전도돼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자, 이 사다리를 왜 사용할까요? 우리 키가 아무리 커봐야 2m도 안 되는데 청소해야 될 공간은 3.5m, 4m 이렇게 되면은 사다리를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다리를 이용하면 좀 편리하고 도움이 되지만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사다리를 이용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사다리를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전등을 교체하거나 전선을 고치는 작업을 하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떨어져서 이렇게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사다리 이 재해 발생 원인 진단을 해보면요. 사다리의 높이와 길이와 형태가 작업 장소에 적합하지 않으면 너무 긴 거를 사용해도 안 되겠고 너무 짧은 걸 사용해도 안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아주 꼭 맞는 사다리를 골라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맞는 사다리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다리는 낮은 곳에서 위로 이동하는 이동용이지 여기 중간에 이 작업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서 사다리 중간에서 어떤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 몸이 어디에 이제 그 거치가 안정적으로다가 고정이 될 수가 없고 두 다리만 사다리를 디딘 채로 어떤 작업을 하려면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를 올라갈 때 이 방향으로 올라갔으면 요 자세 요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이 방향으로 안 내려오고 휙 돌아서서 요 정도쯤이 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필히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는 올라갈 때 자세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사다리 하부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필히 설치를 하셔야 돼요. 요 고무 바킹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왜 해야 되냐면은 사다리를 비스듬하게 세우고 사람이 올라가서 무게가 가해지면은 여기가 미끄러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필히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사다리를 이용할 때는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를 해야 돼요.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하는 게 뭘까요? 자, 이제 두 다리를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를 이렇게 디뎠으면은 최소한 손 하나는 잡아서 세 개의 접촉점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오른쪽 다리만 디디고 왼쪽 다리는 옮겨 디뎌야 되겠다. 이때는 두 손을 잡아서 세 접촉점을 확보를 해야 안전하게 사다리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보셨죠? 이렇게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우리가 필수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을 여기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다리 요 연결 부분이 견고한 구조물을 사용을 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장소에 단단한 바탕에다가 사다리를 설치를 해야만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사다리 이용할 때는 필히 안전모와 안전대를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이 머리 위에 올라가서 작업할 때 머리가 그 모서리에 어디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를 해야 되고요. 떨어졌을 때 머리를 다치면 안 되니까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되고요. 이 안전대를 또 필히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거기 위에서 작업할 때는 안정되게 고정을 해 놓고 안정된 자세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대가 필요해요. 그리고요,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는 사다리를 놨을 때는 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또 문제가 생겨요. 이 지나간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만 보고 막 가다가 여기 사다리에 와서 부딪히면 지나가던 사람도 다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 올라간 이 사다리에 올라간 사람도 위험해요. 그래서 여기 작업 중입니다 하는 안내 표지를 여기다 설치를 하고 여기 이제 돌아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유도자를 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올라가 작업을 하면 한 사람 밑에서 이 사다리를 붙들어 주고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위에서 뭐 필요한 거를 이렇게 이제 집어 올려주는 것도 하는 거죠.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때 반드시 아래에 있는 보조자도 안전모를 써야 돼요. 이거 왜 써야 되냐면은 위에서 뭔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뭔가 놓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머리를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 밑에 있는 보조자도 안전모를 써야 되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이동식 사다리인지 이렇게 여기 벌어진 방지 요것도 단단하게 있어야 되고요. 아웃 트리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웃 트리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아웃 트리거를 설치를 해야만 옆으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저기 저 구로타워 이 저 건물들은 여기 아웃 트리거 전부 설치하셨나요? 우리 저 아웃 트리거 설치되어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 좀 해주세요. 네, 네. 아, 예, 센터장님 전부 설치를 확인하셨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요 일자형 사다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걸치를 했을 때는 요 끝단부 걸쳐놓은 부분하고 여기 사다리 끝 부분하고 60cm 길이를 요걸 확보를 해야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요. 경사각도를 7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 각도가 75도 이하가 돼야 되는 거는 요 정도 돼야 이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도로가 좁다 해서 이거를 배사 일로 붙여가지고 90도 가깝게 세워지면 작은 충격에도 그냥 뒤를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각도를 75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아주 필수로 필요해요. 다음은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예요. 중량물, 그러니까 좀 생소한 단어 같긴 하지만 이게 뭔가 하면 무거운 거를 다루다가 다칠 수 있는 거를 예방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이삿짐 센터나 뭐 건축공사 현장이나 무거운 거를 늘 다루는 사람들은 몸이 거기에 적응이 돼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늘 그 되풀이해서 그런 작업을 하면은 거기에 적응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처럼 이제 가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무거운 걸 다루게 되면은 다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무거운 거 다루다가 다치는 경우로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하거나 무리한 힘을 사용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때 목이나 어깨나 이제 이런 손이나 팔, 허리, 다리 이런 데 이제 다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신경, 거기 근처에 근육 또 이제 주변 조직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을 하면은요, 아우 나 삐끗했나 봐, 담이 절려, 허리를 못 구부리겠어, 그리고 난 뭐 디스크가 왔대, 뭐 이러면서 인대가 늘어났대, 이러면서 하는 게 다 이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 이제 무거운 거를 운반해야 되는 이제 기회가 가끔 있잖아요. 무거운 거 운반해야 될 때. 그러면 이제 이제 여자분께서 나 이거 무거운데 이거 무거운 거 좀 누가 좀 운반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남자분들이 와 갑자기 그냥 갑자기 센 척, 강한 척, 힘이 넘치는 척하고 막 그냥 내가 있는 거 힘뿐이라고 하면서 폼 잡고 나서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갑자기 몸에 무리가 가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자랑을 해요. 내가 왕년에 쌀랑아마 번쩍 들던 사람이야. 그건 옛날 얘기고 꿈 같은 얘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20, 30kg짜리도 혼자 들지 마시고요. 두 분을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같이 드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호흡을 맞추는데 들어올릴 적에 하나, 둘, 셋 해서 이제 내가 들어올리고. 근데 막상 들고 보니까 너무 무거웠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 그냥 탁 놔버리면은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다쳐요. 그래서 그때는 안 되겠습니다. 내려놓읍시다.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호흡을 맞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량물은 들 수 있으면 무리하지 말고 동료와 같이 들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청소할 때 이제 그 회전의자 같은 걸 책상 위로 다 올려놓고 이제 대청소를 하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끝나면 또 다 내려놓고 하는데 이 회전의자가 꽤 무거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무거운 의자를 혼자 올리고 혼자 내리지 하지 마시고요. 두 분이 같이 올리고 두 분이 같이 내리는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무거운 의자를 이 박스에다가 그냥 집어넣는 걸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들어가고 또 이렇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의자를 박스로 씌워주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이제 담으면은 좀 힘이 덜 들어가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운반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반 도구를 필히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정비해 놓았다가 이래 필요할 때는 꼭 운반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 무거운 거를 들을 때는요, 최대한 이게 손으로 멀리 드는 게 아니라 이걸 내 몸에 최대한 가깝게 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몸에 무리가 덜 가요. 뭐 몸에 이렇게 가까이 하면은 먼지는 묻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이 팔을 내 몸에 가까이 이렇게 붙여서 들면은요, 여기다 10kg의 부하를 올렸을 때 허리에는 30kg의 작용을 해요. 근데 이 손을 멀리 뻗어가지고 멀리다가 올려서 여기다 들으면은 이 손끝에 10kg의 부하를 가했을 때 허리에는 100kg의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몸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기 때문에 몸에 최대한 가깝게 해서 들어주시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이 목과 등을 일직선으로 해서 듣는 게 중요해요. 이거 들을 적에 자세를 낮추고요. 이 허리 자세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다부지게 들어 올려야만, 등을 쭉 펴줘야만 척추의 하중이 분산돼서 무리가 적은데, 이거를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숙여가지고요, 등을 구부려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이 하중이요 척추에 집중이 돼가지고 무리가 생기고요, 디스크 생겨서 평생 고생하게 돼 있어요. 절대 이런 자세로 들지 마시고요, 자세를 낮춰서 이렇게 다부지게 등과 목, 허리를 일직선으로 좀 세워가지고 이렇게 들어야만 무리가 덜 가요. 그 다음에 물건을 들어 올릴 적에 이 정도 찜이 아니고 벌떡 일어나면은 다치게 돼 있어요. 근육이 깜짝 놀래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때 천천히 일어나셔야만 척추의 힘이 분산이 되고요, 허리를 안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무거운 거를 대형 짐을 운반할 때 이제 손수레를 이용하잖아요. 이때는 당기는 것보다는 미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기면 척추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허리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밀면 우리 이제 그 두둑한 뱃살 있잖아요. 배심으로 미는 거예요. 배에 힘을 줘가지고 밀면은 이 허리에 척추에는 힘이 적게 들어가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여기 전방의 시야를 꼭 확보를 하고 밀어야 된다는 거. 여기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면 위험해요. 그래서 앞에 시야를 꼭 확보를 하고 이동을 해야, 밀고 가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 네. 우리 저 죄송한데요, 우리 김철수님이 지금 현재 맨 앞자리에 지금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저 자세를 반듯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 기록에 계속 남아가지고 네,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저 양성수님도 맨 앞에 와 계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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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틈나는 스트레칭을 좀 해주세요. 깍지를 끼고 앞으로 쭉 밀고요. 자,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로 쫙 올려가지고요, 옆으로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옆으로요. 네네. 자,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주셔야 되는데, 예, 지금 뭐 막 이렇게 저 우두둑 소리가 나는 분도 계시네요. 네.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셔야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다치는 거죠. 작업 전후에 또 점심시간에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 허리도 안 다치고요, 피로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요, 많이 사용하는 부위 중심으로 이렇게 자주 해주시면 몸 상태를 좋게 해서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기분 좋게 행복하게 일을 해야 이게 안 다치고 컨디션이 좋아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프로센터 식구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진심을 담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은요, 내 수고를 알아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답례를 해주시고 만날 때마다 최고십니다. 이런 칭찬을 탁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최고로 인정을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례해 주시고 또 만날 때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루 10번만 하면 10번 다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고요. 기분이 좋으면 컨디션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면은 안 다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복해지는 인사를 열심히 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작업장의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이 재해 예방과 안전은요,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정리정돈이 중요해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은 막 어질러져 있으면은 다치고 사고 나게 돼 있어요. 정리정돈의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리정돈 맨날 얘기하는데 그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긴 하지만 담고 있는 뜻은 약간 달라요. 먼저 정리, 필요한 물품과 불필요한 물품을 구분해서 필요한 거는 잘 정비해 두고 불필요한 것은 다른 곳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정돈은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사용하기 좋게 잘 이렇게 정돈해 놓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정리와 정돈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정돈이 불량하면은요, 불안전한 장소가 되고요, 불안전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고 여기에 이제 뭐 정돈이 안 돼 있다면 이제 기름기나 뭐 물기나 쓰레기나 먼지 찌꺼기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 그냥 미끄러져서 걸려서 넘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잘 해야 되는데, 정리정돈이 이제 왜 이런 사고가 날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어떤 물건을 취급하거나 이제 운반할 때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취급하다가 일어나는 재해가. 네, 서복원님, 서복원 소장님 이제 들어오신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네. 네. 자, 이렇게 인력에 의해서 취급하고 운반하다가 이런 이제 사고가 나는 게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잘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정리정돈이 이제 불량하면은요, 이 장애물이 그냥 발에 채이고 미끄러지고 이런 넘어지는 이런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정리정돈이 중요한데,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 늘어져 있는 게 있으면은 안전한 통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냥 또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치고 또 이제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조명이 불량해서 캄캄하면 또 이런 사고가 나요. 바닥에 뭐가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디 캄캄한 데로 가다가 이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어디 캄캄한 구간이 있으면은 거긴 통행을 차단시키고 조명을 먼저 환하게 밝힌 다음에 이동을 시켜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자, 이 안전을 위해서 정리정돈은 누가 해야 되나? 이거 위험한 요인이 저 뭐 늘어진 게 걸릴 게 눈에 띄는 게 있다. 그럼 그때 누가 해야 되는지를 이제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가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분이 가르쳐 준 우리 안전 구호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구호는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은 내가 하자는 거예요. 저거 있네, 저거 걸려 넘어지겠는걸? 이게 눈에 띄었으면 제일 먼저 눈에 띈 사람이 누군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이거 담당이 누구지? 저거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이거 누군가 하겠지 뭐 이러고 그냥 지나치면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은 내가 하게 되는 거 첫 번째 구호고요. 두 번째 구호는 내가 해야 할 일이면은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네? 이거 내 담당도 아닌 내가 이만큼만 했으면 됐지 뭐 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하는 거면은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조치를 해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은 기쁘게 하잖아요. 기쁘게. 나 이거 참, 근데 이거 아니어도 바쁜 사람인데 괜히 손을 대가지고 말이야. 괜히 오지랖 넓히 이거 시작했다. 이 꼴대인데 이거 괜히 시작했는 걸 이거 후회하지 말고요. 기왕에 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오늘 조금 더 수고하는 덕분에 사람들이 사고 안 당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기쁜 마음으로 이거 이제 조치를 해주시고, 네 번째 실천 구호는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은 바로 지금 하자는 거예요. 바로 지금. 왜 바로 지금 해야 될까요? 이거 아마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할까? 아니면 뭐 내가 바쁜 일이 있는데 내가 볼 일 먼저 보고 와서 할까? 뒤로 미루는 순간 안전사고는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지금 바로 실천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 구호 4가지, 이거를 좀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가 가르쳐준 우리 행복을 위한 실천 구호 4가지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정리정돈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낭비를 줄여주어서 능률이 향상되고요. 원가가 절감돼 돈이 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안전성이 향상되고요.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를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서비스 품질이 아주 좋아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요, 이 즐거운 직장이 이루어지고요.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일터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안전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눈에 띄는 대로 이렇게 안전 조치를 잘 해나가는 거, 우리가 결국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KDFS 회사에는 이제 회사 대표님이 계시고 그 이제 사업주가 계시지만 혼자서 모든 현장을 다 챙겨드릴 수는 없으니까 또 이렇게 우리 센터장님, 소장님한테 이제 그런 권한과 책임을 이렇게 분산해서 맡겨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KD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이 KDFS 가족 모두가 같이 한 마음으로 여기에 이제 투입이 돼서 같이 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도 하는 거고요. 네, 같이 해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 다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직장인들이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운동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운동 실태를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56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규칙적인 운동하는 분이 16%, 그리고 가끔씩 운동하는 분이 20%, 그리고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분이 64%나 됐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해야 이렇게 내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하고 건강할 수 있는데 운동을 많이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우리 운동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틈나는 대로 점심시간에 또 출퇴근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해서 운동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로센터 식구들 저기서 현재 나 운동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 이렇게 저기 동그라미 표시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서보건 소장님도 하시고, 김철수님도 운동하시고, 우리 센터장님도 운동하시네요. 이재일님도 운동하시고, 박경숙님도 운동하시고, 여기는 이제 우리 구로센터는 절반 이상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고요. 운동을 하셔야만 건강에도 좋고 내 몸을 안 다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이것도 한번 당부드리고요. 네. 자, 우리 스트레칭 틈나는 대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틈나는 대로 운동도 열심히 해서 재해를 예방하고요.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일터예요. 네. 그리고요, 우리 인생이 여러 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사는 게 아니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안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안전하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데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금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법률 때문에 막 이렇게 오늘 같은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점검하고 평가하고 막 비상훈련 시키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법률, 그런 훈련 반복되는 것 때문에 막 두려운 마음에 또 불안감, 공포심 때문에 달달달달 떨면은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래서 되게 달달달 떨지 마시고요. 먼저 긍정 에너지를 팍팍 채워주세요. 우리 이제 김창수 센터장님이 또 긍정 에너지 팍팍 심어주실 테고, 우리 KDF에서는 또 황욱정 사장님이 긍정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아가지고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정리정돈 철저히 해서 체력 관리 잘 해가지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일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이제 오늘 공부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요. 그 다음에 안전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인 거를 마음에 담고 실천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교육 끝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그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설문 받으신 분은 설문 회신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그 1번 답은 이거고 2번 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장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 이렇게 적어서 회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로센터 오늘 만난 김에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구로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구로센터 파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구로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구로센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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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수 센터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교육 마무리하면서. 네. 리더십 교수님 감사하고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더 행복한 마음과 고객을 대하는 마음이 확실히 변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로센터 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부 건강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다음에 또 밝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꼭 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KDFS 안전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